2년 3만 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또 강조해 주신 게 반도체 수요가 정말 많은 곳이 차량용 반도체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계속 얘기하셨던 게 공급이 못 따라간다. 예. 그래서 막 현대차, 뭐 기아차 이렇게 딜레이 되고요. 예. 근데 지금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좋아졌어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네. 예. 1년, 2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럼 이제는 공급과 수요가 좀 맞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주문을 받으면 뭐 생산해 줄 수 있는 수준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납기가 상당히 길어요, 지금도. 그 MCU 같은 경우도 납기가 1년 됩니다. 네. 제가 어제 한 업체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네. 지금 납기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MCU 같은 경우에 MCU가 차량용 반도체 메인 반도체거든요. 그게 지금 뭐 업체 이름 말해도 될까요? 예, 아무튼 유럽에 있는 N사인데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입니다. MCU 납기가. 그래요. 예. 상당히 기네요. 이것도. 예, 길죠. MCU가 가장 이제 납기가 안 좋고요. 그다음에 또 뭐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에도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확대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그렇죠. 지금 보시면 전기차 지금 침투율이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 대가 지금 전기차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중에 3대가 넘어요. 전기차가. 근데 이게 급속도로 이제 앞으로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이 상당히 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는 보통 이제 반도체가 한 1000개 정도 쓰이는데요. 이게 3단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뭐 3000개까지 반도체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 3단계 기아차에서 지금 EUV9 있지 않습니까? 이게 3단계가 도입이 되거든요. 올해부터.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도 수요가 훨씬 더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디어에서는 예. 전기차 수요가 좀 부진하고 뭐 예. 살 사람 다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예. 그런 거는 좀 그거는 뭐 경기 영향 때문에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차피 전기차는 대세입니다. 왜냐면 대세다. 예, 대세고요. 왜냐면은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전기차 아니면 수출 못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몇 년도까지는 내연기관 차량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교수님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예. 우리가 좀 본다고 하면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8인치 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성수 공정의 반도체, 기존에 있는 반도체죠. 차량용 반도체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그 첨단 공정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EUV 공정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쓰이는 반도체인데요. 그쪽은 또 이제 별도의 시장입니다. 새로 생기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 하면 이제 표에서 마찬가지로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고요. 예. 우리나라는 없네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는 95% 정도가 수입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인피니언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가장 높습니다. 시장 마켓시어가. 인피니언은 이제 주로 MCU보다는 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이쪽에 강한 회사예요. 현대 자동차에서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NXP가 있고요. 그다음에 르네사스가 있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있고 그다음에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습니다. 이 5개 기업이 메인입니다. 왜 예. 우리나라 기업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 시장 자체가 너무 예전에 작았기 때문에 진입을 안 했어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쪽 8인치 주로 웨이퍼로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차량용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스펙적으로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으면 이게 수지 타산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가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기술 개발하는 것도 5년 이상 걸리거든요. 일반 반도체보다 더 깁니다. 네.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인증 같은 것도 다 획득을 해야 돼요. 이런 복잡한 그런 거에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쓴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전문적으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이 5개 기업들이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을. 기존의 그렇군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 그러면 첨단 공정도 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그쪽은 또 새로운 주자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하고 있죠. 아.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업이 유명한 데가 이제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칩 그쪽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또 V2X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V2X도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상당히 그 EUV 공정을 사용하는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쪽은 반도체 성능이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은 앞선 기업들, 뭐 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드린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강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예. 우선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예. 지금 요 말씀해주신 5개 그렇죠. 글로벌 이쪽이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이 되는 예. 거고. 그럼 지금 막 나오는 뭐 테슬라라든지 예. 뭐 GM, 뭐 현대기아차 EV, 뭐 5, 9 예. 이런 것들은 다 요 우선 9공정 8 근데 이제 차량용 그 반도체가요. 이게 시장 자체가 양분되어 있지만 차량에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공정 반도체도 쓰이고 첨단 반도체도 예. 쓰이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아. 경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테슬라나 이런 데도 다 여기 이게 다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음. 수량만 줄이겠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다 이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선수 공정 반도체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첨단 반도체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양쪽 다 늘어납니다. 수량이. 한쪽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양쪽 시장 다 늘어납니다. 그럼 삼성전자랑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도 들어오면 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그렇죠. 이런 기존에 했던 기업이 없기 때문에. 했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런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시장이. 그 첨단 반도체는 어디에 예. 쓰이는 거예요? 그럼 차에 그러니까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그쪽에 그런 쓰고요. 쪽으로. 그다음에 아다스라든지 그다음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그런 그다음에 쪽에. 또 앞으로는 V2X. 지금도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 자율주행 예. 그쪽도 이제 교수님께서 책을 또 써서 거기 예. 좀 정리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자율주행 기술 향상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최근 맞나요? 많이 빨라졌어요. 빨라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몇 달 전만 해도 이거 과연 맞아요. 5단계 자율주행차 될 거냐 불과 몇 개월만 해도 이거 되겠냐. 뭐 생명이 걸려 있고 예.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많았는데 불과 몇 어떻게 개월 사이에 그냥 바뀌어버렸거든요. 생각이. 그거 어떻게 예. 되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또 빨라요.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올해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 하겠다 이런 야. 말을 또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그 현대가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도 잘해요. 네, 지금 EV9 있지 않습니까? 기아차에 네. 지금 그 3단계 자율주행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80km로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지금 뭐 다른 기업들도 조만간에 지금 이제 3단계 자율주행을 도입을 합니다. 네. 아마 내년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예, 현대차도 지금 제네시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에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도입을 할 것 같아요. 3단계. 그러면 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차량 반도체.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자율주행 그쪽은 좀 첨단 쪽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쪽을 좀 주도할 그런 예. 기업은 어디라고 보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퀄컴이라든지 아, 엔비디아, 삼성이 될 것 같아요. 그쪽은 그렇게. 예, 예. 얘네들이 할 가능성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예.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아예 시장 자체가 다르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쪽 공정은 EUV 공정을 써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근데 설계 능력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물론 뭐 진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기업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체도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기업들 보시면 최근에 성장률이 20%가 막 넘어요. 오. 예. 그러니까 굳이 20%씩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굳이 뭐 다른 시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도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더 좋죠. 지금만 이쪽만 해도 충분히 뭐 충분한데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예. 근데 나중에 이게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뭐 다른 반도체로 또 전환하겠죠. 이런 기업들도. 근데 아무튼 10년간은 문제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예. EUV 장비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그런 거조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돈 자체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경쟁력이 안 되는데 경쟁할 이유가 없죠.
네. 뭐 삼성이나 뭐 엔비디아하고 퀄컴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죠. 이쪽 시장만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침략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자율주행이 막 예. 각광을 받고 이렇게 도입되는 거는 예.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도 핵심인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칩은 인공지능 반도체예요. 아,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차량이 나중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음. 차량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스스로 다 운전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반도체가 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기억도 하고 명령도 내리고 추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혼자 해야 된다고요. 동시에. 네. 그러면 또 인공지능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게 뉴로모픽 칩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엔비디아잖아요. 예. 뭐 엔비디아가 대장이라고 그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때는 좀 퀘스천입니다. 아우, 근데 근데 이제 10년, 20년 너무 멀어서. 예. 왜냐하면 이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GPU보다는 또 NPU가 이제 글로 넘어갈 거거든요. 앞으로 NPU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학습뿐만이 아니고 추론 이쪽에 강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NPU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AMD 이런 애는 아직 안 돼요. AMD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예. 엔비디아의 벽이 너무 높다. 예. 차량용 쪽은 아무래도 지금 자율링스 인수한 다음에 AMD에서도 차량용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 며칠 전에 예. 그 기사에 나온 게 예. 며칠 전에 이거 어젠가요? 그 중국 휴대폰에서 예. SK 반도체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중국도 화웨이죠. 화웨이에서 예, 7나노 반도체 나왔다는 맞아요. 얘기. 예. 그럼 걔네들도 반도체 예. 상당히 기술력이 올라온 기술력이 올라온 거죠. 근데 아.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EUV 공정을 써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7나노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DUV 장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보다 이전 버전이거든요.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장비를 써가지고 이제 멀티 패터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패터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공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수율도 안 좋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7나노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삼성이나 이런 데는 다 EUV 공정 써가지고 앞으로 뭐 몇 년 뒤에는 하이 NA 훨씬 더 나은 장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쟁이 되겠냐는 거죠. DUV 장비 써가지고. 예. 분명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비용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경쟁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돼요. 깨집니다. 분명. 그러면 그 7인치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주목은 해야 되겠지만 그 미국에서 지금 이제 EUV 장비를 막고 예. 있기 때문에 그게 막고 있는 이상은 아마 경쟁은 하기 어려웠고요. 중국이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때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50조 원이 예, 더 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수익을 못 내요. 못 내.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낸다는 얘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때려 예. 박아줄 때 예. 성과를 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그게 경쟁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삼성이나 뭐 이런 데하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또 이슈가 예. 돼가지고 뭐 물론 이제 좀 경계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예. 미국 무역 제재 했는데 예. 그 뭐 무역 제재 그거 없이도 그냥 알아서 예. 다 만드네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되게 막 불안히 여기시는 분들도 예, 뭐 많은데 약간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해야 될 예. 정도. 그 정도만.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교수님, 예. 저희가 이제 또 투자 방송이니까 예.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 네. 반도체에다가 얼마 정도 내면 좋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 안정적인 주식 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주식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주식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제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 자체가 워낙 이제 거대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100%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성장해봐야 뭐 20% 30%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 20% 30% 이렇게 올라가지 뭐 10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떨어지는 것도 뭐 10% 20% 30%까지는 떨어지겠지만 아마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정 주식이고 그다음에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에 투자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기업들 뭐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파크 시스템스 이런 기업들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기술력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2배, 3배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뭐 2배, 3배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물론 이제 떨어질 때도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기업들 반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봐도 내년에는 반드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비싸지 않으니까 지금 뭐 들어가도 늦지 않은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불황일 때 원래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단기적인 어떤 시점이 아니고 3년 정도의 어떤 장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많은 투자 성과를 갖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역발상으로 네. 뭐 좀 욕할 때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네, 많이 맞습니다. 예. 하잖아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독보적인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ASML,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려면 아마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해 나가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 가는 거죠, 조금씩.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매수해 간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의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